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릴 적부터 일본을 동경해 오던 스웨덴 출신 공학도 안나가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으로 스톡홀름에서 공과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첨단과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기술 분야대에 강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고 그 화려한 도시와 첨단 기술, 그리고 섬세한 전통 문화는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죠. 특히 일본의 첨단 전자제품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생겨 저는 주저없이 일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 일본 여행을 떠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을 감을 때마다 도쿄의 화려한 야경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일본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설레었어요. 마침내 제가 꿈꾸던 나라에 발을 디뎠으니까요. 그런데 입국 수속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최강의 IT 국가 일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수기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본이니까 검열도 까다롭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가려 교통편을 알아보려는데 안내판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죄다 일본말과 작은 영어 문구 외에는 제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안내 데스크를 찾아 겨우겨우 물어서 버스 타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가 오고 돈을 내고 타려 하는데 기사님이 저를 보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이야기하시는데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번역 앱을 사용해 그 뜻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표소에서 버스표를 끊어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본에 왔다는 생각만으로 전 즐거웠습니다. 버스를 타느라 좀 고생은 했지만 도쿄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호화스런 번화한 거리, 세련된 상점들, 그리고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까지. 역시 일본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계획한 대로 유명한 전자상가를 방문하고 최신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저에게 항상 미래를 앞서가는 나라로 비춰졌으니까요. 그러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에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이진 않았습니다. 상점에서 만난 전자기기들은 제 생각과는 달리 그리 혁신적이지 않았고 가끔은 스웨덴의 기기와 비교해 떨어져 보이는 물건들도 있었거든요. 기술의 발전이 좀 더뎌 보였고 생활 속에서 이 기기들과 기술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소통의 어려움은 제가 느꼈던 일본에 대한 환상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나의 이상국이고 제가 오래도록 동경해왔던 나라인데 현실이 이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보름 정도 여행을 다니며 저는 일본이 외국인에게는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하도 복잡해서 길을 찾아다니다가 진을 쏙 뺐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은 당연히 스웨덴 입맛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 커피를 마시며 일정을 정리하려 카페에 들렀습니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는데 와이파이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차분히 정리하는 중에 스웨덴에서 절친인 수잔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렇게도 꿈에 그리고 가고 싶어 했던 일본 여행은 어떠냐면서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겪은 일본에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본 수잔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한국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서요. 사실 저는 일본의 속국이었던 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북이 분단되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국가이고 국민들은 불안 속에 살며 여유로움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게 한국은 일본의 작은 버전이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서 방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수잔의 강력한 추천과 설득에 넘어가 아시아에 온 김에 한국도 들러보자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듯한 충격으로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와우, 언빌리버블.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내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고 편리함과 빠른 속도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은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로 정말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아니 스웨덴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순식간에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로 연결된 공항 시스템은 제가 한국 방문이 처음이고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에서 제공되는 AI 로봇은 제가 말하는 스웨덴 말도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인공지능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술로 발전되어 있었고 그 기술이 이미 실용화되고 있다는 것이 저를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서울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이미 선진 문화, 선진 디지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일본과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길거리의 작은 가게 하나하나까지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키오스크라는 무인 주문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매장에서는 사람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무인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일본에서조차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죠. 저는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수잔이 그렇게 나에게 강추를 했었구나. 어떻게 이런 나라를 내가 몰랐지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의 음식들은 까다로운 제 입맛에도 너무 잘 맞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비빔밥은 정말 저를 소름 돋게 하였습니다. 이건 대체 음식에 무슨 마술을 부린 거지? 어떻게 별것 없는 재료들로 이런 맛을 낼 수가 있는지 완전히 저를 멘붕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점이 실감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반도체 기술, 5G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그 기술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빠방하게 연결되었고 거리 어디서든 네트워크망이 잘 되어 있어 초고속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페에서조차 인터넷이 느리거나 아예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정말 이 미친 나라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제가 머물렀던 호텔 주변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었고 도심 속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녹아든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앞서가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T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기술, 환경기술, 음식문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들도 일본보다 한층 더 발전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신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심지어 너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잔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여행은 제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일본이 기술과 문화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높이 치솟은 후지산처럼 오랫동안 변치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고 난 후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의 삶에 융합시키는 방식에서도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들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편리하게 적용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통해 진정한 첨단 기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나라에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만을 바라보던 저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혁신과 미래의 중심이 될 나라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국의 기술력에 반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안나의 감동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